삶은 마치 강을 따라 흘러가는 배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차게 노를 저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물살에 몸을 맡길 때가 많아집니다. 나이 들어 노년에 접어들면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와 자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노년이 되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좁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노년의 자립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는 결정을 서두르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우리는 성급하게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정서적인 외로움과 우울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돌봄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일반적이라 자녀들이 부모를 직접 돌볼 여유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생활 방식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이나 자녀의 도움 없이 더 편안하고 경제적인 노후를 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공동주거 형태의 시니어 커뮤니티, 방문 돌봄 서비스 또는 집을 개조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양원 대신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생활 방식은 대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녀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며 의존하기로 선택한다면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원래 친밀했던 부모와 자녀 관계가 긴장된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와 함께 노후를 보내려 했던 많은 노인들이 결국 이 방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의 월급은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많은 노인의 연금보다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 이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택하면 높은 비용뿐 아니라 집단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따릅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며 이는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노인들에게 큰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내에서 노인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기도 해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세의 한 할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한 후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방식은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올해 70세입니다. 75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은 여전히 내게 큰 위안이 됩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함께 있을 때는
노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서로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지냈습니다. 함께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을 때조차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병원을 가는 일조차 삶에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노인의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 삶을 지탱할 방식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져 내린 듯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병원 동행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때로 예상치 못한 불편을 스스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달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가 아들과 딸의 집을 3달씩 옮겨가며 지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배려로 이루어진 선택이었지만 자녀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마치 외부인이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때서야 깊이 체감했습니다. 자녀들의 집은 낯선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혼자 남아야 했고 자녀들은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그를 불결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이 엇나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엉뚱한 말을 해도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그들의 냉담함을 마주하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으로 누구도 내 풀짓만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걷는 것은커녕 가까운 시장에 가는 것조차 큰 일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아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의 연금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홀로 버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의 집 식탁은 늘 소박했습니다. 가정의 진수성찬은 꿈 같은 이야기였고 그의 삶의 원칙은 배부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많은 돈을 들일 여유는 없었고 이런 소박함은 결국 간병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간병인을 위해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의 집 식사는 소박한 정겨움에 그쳤습니다. 간병인들은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식사가 토끼 먹이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간병인 소개소 직원들조차 그의 집에 사람을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간병인들이 그의 집 조건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부탁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렴한 요양원이라 시설은 부족했지만 그의 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군대식 생활은 그의 자유로운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집단 생활의 규율 속에서 숨이 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그는 한 달 만에 요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독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즈음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딸에게 매일 온라인으로 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멀리 걸을 필요가 없어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는 늘 친절했습니다. 그가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매번 엘리베이터까지 물건을 들여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그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의 삶이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혼자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미래를 떠올릴 때면 마음 한구석이 먹구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젊은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족한 생활비에서 돈을 꺼내 아이에게 두리안을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낭비한다고 했고 아내는 딸이 오랫동안 두리안을 먹고 싶어 했기에 몇 년 만에 한 번 사준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을 조용히 듣고 있자니 삶의 무게를 나누는 이들 사이에도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의 지난날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족한 형편을 걱정하며 돈을 더욱 신중히 써야 한다고 아내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돈을 함부로 써버려 딸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그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른 해결책이 자신과 그들의 문제를 모두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를 해주고 집을 정돈해주며 두 끼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매달 50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하루 두 끼만 먹고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젊은 부부는 순간 멈칫하며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기가 민망하다며 우리끼리 친한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탁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가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느끼는 고마움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매달 50만 원을 드리는 것은 그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그의 집에 와 두 끼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집을 깔끔히 정돈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추가 수입에 만족한 젊은 부부는 일을 성실하고 세심하게 해주었고, 덕분에 그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관계가 1년 동안 이어지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삶의 방식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은 그조차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내고도 이렇게 정성 어린 도움을 받으니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계속 저를 돌봐주신다면 500만 원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깊이 감사하며 500만 원이 자신들에게 큰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착한 노인이라며 더욱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노후는 한층 더 안정되고 평온해졌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노후 생활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답이며,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정해진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노후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롭게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많은 재산 없이도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든의 김할아버지가 자립 능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립 능력의 상실을 꼽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에서 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몸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여든이 넘어 자립 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움직임을 잃고 하루하루를 침대 위에서만 보내야 하는 무력한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꾸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은 고립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비록 자립 능력을 잃더라도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노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할아버지는 많은 돈 없이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실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여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삶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사위는 믿음직하지 않고 돈도 잘 벌지 못하며 딸에게 폭력을 일삼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할아버지의 결단과 선택이 그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빛나게 했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그 자체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딸은 쉰을 넘긴 나이에도 자신을 위해 온전한 하루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출퇴근 외에는 온전히 가정의 일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비록 사위가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더라도 딸은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위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딸을 억누르는 데에는 능숙하기 그지없습니다. 딸이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해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낼 용기조차 사라졌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방자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집안에서 딸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저 같은 무력한 노인 외에 딸을 대신해 맞서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손자가 20살이 넘은 청년이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두려움을 배운 탓에 어머니를 위해 나설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딸의 상황은 그녀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저를 돌볼 여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서로 기대며 어렵게나마 일상을 이어갔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홀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작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긴 재활 치료를 거쳤지만 결국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자립 능력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운명을 탓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봐줄 자식도 많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현실에서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과 약간의 예금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퇴원 후 외손자가 병원으로 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억눌려 있었기에 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직장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집에서 사위와 아들의 끼니를 챙기고 돌보며 자유롭게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일주일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 몰랐기에 외손자가 대신 주문을 해주었고 저는 매번 10,000원을 그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배달원은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에게 음식을 건네곤 했습니다. 외손자는 가끔 집에 와 화장실을 비우고 목욕을 돕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손자는 점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가 시간이 부족해 여자친구가 불만을 가지고 결국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없더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저를 계속 돌보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여자친구와의 시간을 누리고 결혼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의 불만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그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의 무게를 말없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붙들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외손자는 집에 자주 올 수 없었고 저를 돌볼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 달에 나오는 적은 연금과 거의 없는 저축으로 인해 노년을 편히 보낼 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 없이 노후 서비스를 이용하기란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저처럼 자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원은 그 비용이 최소 수백만 원부터 시작하기에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먼 꿈일 뿐입니다.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도 요양원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하니 애초에 선택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고민 속에서 마침내 제 상황에
꼭 맞는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제 노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고 난 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외손자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곧 달려왔고 저는 그를 제 침대 옆에 앉힌 뒤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고 그가 저와 함께 살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같이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저축금을 외손자가 집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고 싶었던 이유는 그가 저를 돌보길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20대 청년에게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을 끝까지 돌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병든 부모를 자녀가 끝까지 돌보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친자식조차 부모를 영원히 보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하물며 세대 차이가 큰 외손자라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저는 식사와 빨래 정도를 도와줄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간단한 도움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충분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함께 살게 될 가장 큰 이유는 가끔 몸을 닦아주거나 씻겨줄 수 있는 도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집에 있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외손자는 이 제안에 두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격이 거친 아버지와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집이 넉넉하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이 집은 손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중개소에서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병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벗어둔 옷을 세탁하며 점심을 준비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퇴근합니다. 현재 외손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조금씩 고치며 생활의 편리함도 더해졌고 간병인이 저를 돌보니 외손자와 외손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화목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제가 계획한 결과로 적은 비용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매달 연금에서 일부를 저축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요. 노년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삶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모든 노인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오히려 갈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살아간다면 스스로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독립,
건강 관리, 인간관계 유지, 경제적 자립, 긍정적인 태도, 이 5가지 요소를 잘 지켜나간다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한 가지를 배우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